자, 이번 시간 여러분, 지난 시간에 여러분 증기난방의 기본 중에 한 바퀴 순환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시간 여러분 페이지 150페이지 볼까요? 거기 보면 여러분 증기난방의 유형에서 여러분 맨 밑에 표에 보면 표 보세요. 응축수, 환수 방식에서 여러분 세 가지 방식이 있죠. 표에. 지금 어딘지 알아요? 페이지 150페이지요. 그렇게 얘기하니까. 자, 표 있죠? 자, 그 표에서 맨 밑에 보면 여러분 응축수, 환수 방식이라고 써 있죠? 총 몇 가지 있어요? 세 가지. 자, 중력 환수식, 기계 환수식, 진공 환수식, 요 세 가지에 대해서 설명할 겁니다. 아셨죠? 이게 꽤 중요해요. 자, 페이지 150페이지입니다. 자, 표에 보면, 표에서 가장 밑에 보면은, 자, 응축수, 환수 방식이 있어요. 자, 지금부터 요 세 가지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첫 번째, 여러분, 중력 환수식. 자, 그러면 중력 환수식은 어떤 게 중력 환수식인지 한번 볼까요? 근데 여러분 중력 환수식, 기계 환수식 하니까 좀 비슷한 거 우리 배우고 오지 않았어요? 배수에서 중력 배수와 기계 배수 배웠죠? 자, 방열기예요. 자, 얘는 반드시 보일러가 여기 있어야 돼요. 자, 그래서 공급을 합니다. 자, 공급을 하는데 여러분 얘가 다시 돌아서 나올 거예요. 아셨죠? 이게 환수죠. 자, 돌아서 나오는데 여러분 중력은 기울기로만 주면 돼요. 자, 이렇게 주는 게 여러분 바로 중력 환수식이에요. 자, 근데 중력 환수식에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중력 환수식은요, 최저층부에 설치된 방열기는 이 보일러보다 어때요? 상단에 있어야 되는 거죠. 즉 만약에 보일러가 여기 있다면 여러분 중력 환수 돼야 안 돼요? 안 된다고. 그래서 여러분 이 중력 환수는 반드시 설치 위치에 제한이 있어요. 자, 그러면 말로 할까요? 어떤 제한이 있는지? 자, 이런 거죠. 자, 보일러는 최저층부에 설치된 방열기보다 아래에 있어야 돼요? 위에 설치해야 돼요? 아래에 설치해야 되는 거죠. 이게 여러분 설치 위치의 제한이에요. 이런 개념들을 여러분 꼭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걸 글씨로 쓰면 여러분 힘들어지는데 그림으로 보면 그냥 당연히 그런 거예요. 아셨죠? 자, 그러면 두 번째 갑니다. 자, 두 번째는 여러분 기계 환수식이에요. 자, 기계 환수식인데 여러분 이 기계 환수식은 설치 위치에 제한 없어요. 여러분 우리 배수에서도 왜 기계 배수라는 표현을 썼죠? 펌프를 썼죠. 자, 볼까요? 방열기입니다. 자, 얘는요 보일러가 여기 있어도 아무 문제 없어요. 자, 그래서 자, 공급을 합니다. 다시 환수를 할 때, 자, 얘를 물을 갖다가 여러분 여기다 보아요. 집수를 합니다. 자, 그런 다음에 여러분 펌프를 써서 이렇게 올려주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기계 배수예요. 설치 위치에 제한 없습니다. 자, 세 번째 볼까요? 자, 세 번째는 여러분 진공 환수식이에요. 여러분 진공이 뭔 뜻이죠? 배관 내에 공기가 없는 상태를 진공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진공 환수식이에요. 자, 진공 환수식도 여러분 설치 위치에 제한이 없습니다. 자, 방열기가 이렇게 있고, 자, 보일러가 여기 있다고 칩시다. 자, 공급을 해줘요. 자, 공급을 해주는데 여기에 다시 돌아서 나올 거라고요. 자, 돌아서 나오는데 문제는요, 자, 얘는 집수가 필요 없어요. 자, 그럼 어떻게 가는데? 이렇게 계단처럼 올라가요. 자, 그래서 이 환수관
요 끝에 펌프를 설치했는데 요게 쭉쭉 빨아당기는 진공 펌프예요. 자, 그래서 얘는요, 뭘 설치한다고요? 진공 펌프를 설치합니다. 자, 이 진공 펌프 때문에 자, 모든 세 가지 방식 중에서 응축수 환수 가장 빨라요.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특별한 서비스. 하치하차 하치하차 정답! 같이 하자 친구야 에듀윌 유료 회원! 친구 소개하고 현금 받는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자, 근데요, 잠깐 보자고요. 여러분, 중력 환수식과 자, 기계 환수식은 요 환수관 도중에 공기 빼기 밸브 설치를 합니다. 자, 공기를 빼면 여러분 유체 흐름이 더 잘 흘러가는 거죠. 자, 그렇지만 여러분 진공 환수식은 요 도중에 있죠. 자, 환수관 도중 공기 빼기 밸브 설치 금지예요. 왜 그러냐고? 공기가 들어가면 여러분 진공이 안 생겨요. 못 발린다고요. 그래서 자, 여기는 도중에 절대 공기 빼기 밸브 설치하면 안 돼요. 자, 그런데 얘는 이렇게 자, 계단처럼 만들어지는데 이렇게 계단처럼 만들어진 이 배관법을 여러분 리프트 이음 또는 리프트 배관법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하는 역할이 뭐냐? 여러분 응축수가 여 밑에 있을 거라고요. 자, 하단에 있는 응축수를 상단의 보일러로 끌어올리는 배관법이에요. 자, 그래서 하단의 응축수를 상단에 자, 보일러로 끌어올려줘요. 자, 배관법 또는 이음법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런데 얘는 조건이 있어요. 무슨 조건? 요 각각의 높이가 너무 높아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이 각각의 여러분 지문 1500mm 이하로 하라고 나와요. 즉 여러분 1.5m 이내가 되어야 되는 거죠. 자, 이게 여러분 진공환수식이에요. 자, 문제는 하나 더 갑시다. 자, 뭐 할 거냐면 하트포드 접속법이라는 게 있어요. 자, 이 하트포드 접속법은 어디에 쓰는 거냐면 증기 보일러에만 사용돼요. 에만 사용되는 배관법입니다. 그래서 자, 얘는 보일러에 최저 안전 수위보다 환수관 끝을 높게 보일러에 자, 접속 연결하는 배관법을 하트포드 접속법 배관법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얘는 증기 보일러만 씁니다. 온수 보일러는 쓰지 않아요. 자, 그러면 어떤 내용이냐? 자, 한번 볼게요. 여러분 보일러가 있다고 칩시다. 자, 보일러예요. 자, 문제는 여러분 보일러는 이건 증기 보일러입니다. 아셨죠?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갑니다. 이 돌아오는 길이가 몇백 메타, 몇 킬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아셨죠? 이관식이에요. 자, 문제는 자, 이 관이 어디가 얼거나 터지거나 아니면 문제가 생겨요. 그러면 여기서 오는 응축수가 다시 와갖고 요 보일러에 물이 들어가서 이 물을 또 다시 수증기를 만들어서 계속 순환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근데 문제는 여기서 어디가 터졌는데 여기에 물이 여기서 응축수로 새고 있어. 그러면 이쪽으로 여러분 물이 못 들어오는 거죠. 그러면 이 보일러가 멈춰야 되는데 멈추지 못한다는 게 문제가 생겨요. 그러면 물은 없는데 보일러가 혼자 가동을 하면 뭐가 문제냐면 또 과열이 돼서 여러분 또 뉴스에 또 나와요. 이런 문제점을 없애기 위해서 만들어진 배관법이 바로 하트포드 접속법 배관법입니다. 자, 이렇게 물이 없을 때는 여러분 수증기 양이 줄어버리니까 이렇게 공급되는 게 아니라 자, 관을 어떻게 만드냐면 요렇게 다시 돌아오는 관을 만들어 버려요. 아셨죠? 이 관 이름이 여러분 뭐냐면 밸런스 관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밸런스 관. 자, 이 밸런스 관을 만든 다음에 여기서 다시 돌아오는 요 관을 갖다가 바로 연결하는 게 아니라 요 안전수위보다 높게 이렇게 연결해요. 자, 이게 여러분 하트포드 관이에요. 자, 이렇게 만들어주는 거죠. 자, 이렇게 만들어주면 뭐가 좋냐? 자, 보실래요? 일반적인 상태는요, 압력이 세면 이쪽으로 넘어가. 자, 근데 물이 조금밖에 없는 상태에서 수증기가 적게 만들어지면 곧 물이 떨어질 거예요. 그러면 이쪽으로 안 가고 여러분 이렇게 와. 근데 이 관은 보온이 안 돼 있어 갖고 다시 돌아오면서 수증기가 응축수로 만들어서 다시 보일러로 가요. 자, 그러면 얘는 이쪽으로 공급 안 되니까 여러분 여기서 셀 일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 감독관이라 이 보일러 관리자들이 와서 확인하기 전까지는 여러분 물이 있는 상태에서 그나마 최저 안전 수위로 여러분 보일러가 가동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올라가게 만든 이유가 뭐냐? 여러분 에듀윌 유료회원으로 가입을 했더니 친구 추천 이벤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주변에 아는 사람들한테 추천을 다 해줬어요. 근데 친구들이 결제할 때마다 10만 원씩 받았거든요. 그래서 한 지금까지 받은 게 200만 원 가까이 되는 것 같아요. 온수보다 증기가 훨씬 더 뜨겁습니다. 자, 그러면 뭐가 문제냐면 여러분 강광 같은 게 녹이 더 빨리 슬어요. 아셨죠? 그러면 그 배관 내 찌꺼기가 반듯하게 해버리면 여러분 이 찌꺼기가 보일러 안에 들어가면 이 보일러 어떤 구멍을 막아버리면 또 보일러가 터질 염려가 생기니까 찌꺼기가 못 들어가게 위로 올려버리는 거지. 그럼 무거운 찌꺼기는 여러분 물 위로 못 올라가는 거죠. 그러면 여기 걸려 있으면 여러분 이걸 자 걸른 망을 설치해서 여러분 이 찌꺼기를 빼내면 돼요. 자, 그래서 하트포드 접속법을 두는 가장 큰 목적이 있는 거죠. 목적 이유가 있죠. 첫 번째, 보일러에 안전 수위를 물을 얘기하는 거죠. 수위를 자 항상 일정하게 확보합니다. 두 번째, 자 보일러에 과열을 또 막을 수 있어요. 과열을 방지합니다. 세 번째, 자 보일러가 물 없이 빈불 떼는 걸 막을 수 있어요. 보일러 빈불 떼기 방지할 수 있어요. 자, 네 번째는 여러분 보일러로 배관 내의 녹, 찌꺼기가 유입되는 것을 막을 수 있어요. 이런 목적 쓰는 게 여러분 하트포드 접속법입니다. 아셨죠? 이건 여러분 온수난방에 안 쓰고 어디에만 써요? 증기난방에만 씁니다.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 꼭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증기난방이 이렇게 할 얘기가 많다 보니까 여러분 시험 문제는 증기난방에서 많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아셨죠? 자, 그러면 이제 증기난방이 끝났으면 이제 뭘로 가냐면 온수난방으로 가야 되는 거죠. 온수난방입니다. 자, 온수난방 몇 페이지 있을까요? 자, 우리 교재 페이지 156페이지 있네요. 그 나머지 얘기 안 한 얘기는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심화 시간에 별도로 또 더 해드리겠습니다. 아셨죠? 그렇지만 가장 기본이 되는 게 지금 증기난방이에요.
자, 그러면 온수난방입니다. 자, 온수난방도 여러분 방열기가 꼭 필요합니다. 아셨죠? 자, 그래서 그 그림부터 그리도록 할게요. 자, 보일러예요. 자, 이 보일러는 여러분 온수로 만드는 온수 보일러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다 뭘 공급하냐면 여러분 온수를 공급해요. 자, 볼까요? 자, 얘 명칭. 자, 얘 명칭은 여러분 방열기 밸브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얘는 증기난방에도 썼지만 온수난방에도 사용을 해야 되는 거죠. 자, 두 번째. 하는 역할을 개폐 역할을 한다고 그랬죠. 개폐 기능을 갖고 있죠. 자, 그래서 자, 얘는요, 온도 조절도 되지만 자, 유량도 조절할 수 있는 거죠. 조절 기능을 갖고 있는 게 바로 요 방열기 밸브였습니다. 다음에 자, 요거 자, 얘가 여러분 공기 빼기 밸브죠. 자, 그래서 공기 빼기 밸브는 공기를 빼서 자, 유체 흐름을 원활하게 하는데 그 목적이 있죠. 자, 그래서 자, 증기난방에만 쓰는 게 아니라 이렇게 온수난방에도 사용이 되어야 되는 거죠. 자, 두 번째. 자, 얘는 항상 그 배관 계통 중에 최상단에 설치해야 되는 거죠. 왜 거기가 보이니까. 자, 다음에 여러분 여기 나가는 쪽에 뭐 하나가 있었죠? 자, 얘 이름이 방열기 또는요 증기 트랩이 되는 거죠. 자, 하는 역할은 자, 수증기는요 절대 통과를 막아야 되는 거죠. 금지시킵니다. 자, 그렇지만 뭐는 되냐? 자, 여기서 만들어지는 응축수와 자, 공기는 여러분 통과시켜 주는 거죠. 자, 통과됐다는 얘기는 즉 보일러에 환수시켰다는 얘기죠. 다음에 여러분 도중에 일정 구간은 여러분 보온을 안 하는 게 있죠. 자, 보온을 안 하는 게 있어요. 최소 얼마 이상? 1.5m 이상을 보온을 안 합니다. 자, 얘가 여러분 냉각태. 자, 다른 말로 냉각 다리. 영문으로 쿨링 레그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수증기가 자, 얘가 기능을 못하면 이쪽으로 다시 올 때, 자, 보온이 안 돼 있으니까 차가우니까 수증기가 통과되면 다시 응축수로 만들어주는 거죠. 자, 응축수를 만들어주는 두 번째 안전장치가 바로 요 냉각대, 냉각다리였죠.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무슨 문제냐? 온수난방은 여러분 증기가 만들어질 일이 없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굳이 여기 방열기 밸브, 방열기 트랩, 미안해요. 방열기 트랩 설치할 필요가 없어요. 왜요? 얘는 수증기만 못 가게 하는 거지. 여러분 여기 응축수는 보내잖아. 그러니까 굳이 얘가 필요 없어요. 수증기가 안 만들어지는데 뭐. 그 다음에 냉각대, 냉각다리는 수증기가 올까봐 만드는 거죠. 얘 필요 있어요? 없어요? 필요 없어. 할 얘기가 없다고요. 할 얘기가 별로
하나 더 있긴 있는데 그 얘기는 제가 자 심화 생활에 갑니다. 아셨죠? 여기만 해도 여러분 복잡하니까 거기까지 다 안 가려고 그래요. 이거라도 여러분 꼭 구분하시라고요. 괜히 제가 쓴 거 아니라고요. 지금 왜 저게 차이점이 뭔지 알기 위해서 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봐도 여러분 온순한방 별로 공부할 게 별로 없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러면 위험한 게 어느 쪽일까요? 증균한방. 상대적으로 온순한방이 안전하죠. 자, 나중에는 여러분 이 온순한방과 증균한방을 그 비교하는 그 비교표도 여러분 나중에 공부를 잘해둬야 돼. 이것도 또 잘 나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온순한방은 제가 특별히 할 얘기가 없는 거야. 더 하고 싶어도 여러분들이 오늘 상당히 많은 양을 여러분 공부했다고요. 이 양을 여러분 글씨를 하나하나 여러분 이걸 암기하려고 하지 말고 그림을 그려가면서 이게 어디에 붙어 있는 거고 명칭이 뭐고 어디에 쓰이고 하는 목적이 뭔지 그걸 여러분 꼼꼼히 학습을 안 하면요 나중에 어마어마하게 헷갈려요. 저거 암기한다고요? 암기 못해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봤을 때 여러분 온순한방과 증기라면 꼭 필요한 게 뭐예요? 방열기가 있어야 되는 거죠. 방열기 안으로 증기가 들어가면 증기난방이 되는 거고 방열기 안으로 온수가 들어가면 온순한방이 되는 겁니다. 이게 기본 개념이야. 그래서 자 온순한방은 뭐가 필요하고 증기난방은 뭐가 필요한지 그 개념을 그림을 잘 좀 그리세요. 하셨죠? 여러분 그림을 잘 그리라는 게 여러분 그림을 정말 잘 그리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 처음에는 정말로 그림 안 그려져요. 그게 여러분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죠. 내가 그렸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아셨죠? 어떤 분은 가만히 보면 가만히 있는다. 왜 가만히 있어요? 그러면 나는 못 그리겠대.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요. 그래서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잘 그린 사람 거 복사해서 쓴대. 여러분 그 사람이 쓴 거지 여러분들이 쓴 게 아니잖아요. 동영상을 보시는 분도 마찬가지예요. 이거 무조건 여러분 제가 여기서도 있는데 제발 책에다 여러분 메모하지 마세요. 책은 노트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노트하고 책 좀 구분 좀 하세요. 여러분 책에다 쓰는 거하고 나중에 노트에다 쓰는 거하고 여러분 나중에 볼 때 이게 차원이 달라져요. 정말 달라집니다. 아셨죠? 그 다음에 여러분 나중에 요약집 달라고 하지 마세요. 지금 여러분 요약집을 지금 만들고 있는 중이에요. 아셨죠? 요약집 달라면 내가 요약했지 제가 했지 여러분들이 한 거 아니잖아. 요약은 여러분들이 하는 게 요약 정말 공부 아니에요? 근데 이상하다. 이렇게 똑같이 판서를 했는데도 어떤 분은 전부 다 판서가 전부 다 조금씩 다 달라. 달라요, 이게. 그래서 요약집은 여러분 지금 만들고 작성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셨죠? 그게 가장 좋은 요약집이에요. 요약집이 너무 두꺼운 거예요? 아니면 또 개판이에요? 그래서 또 어떤 분은 이거 워드로 치거나 막 이렇게 하시는 분이 있는데 꼭 그럴 필요 없어요. 아셨죠? 내가만 알아볼 수 있을 정도만 되면 충분한 겁니다. 아셨죠? 이게 그리다 한 번 그리고 두 번 그리고 세 번 그리고 그리다 보면요. 제가 항상 하는 얘기죠. 나중에 저절로 혼자 그린다니까. 제가 원하는 게 혼자 그릴 수 있을 정도만 되면요. 제가 할 일 다 한 거예요. 그린다는 얘기는 이 시스템을 대해서 다 이해를 하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아셨죠? 네. 그래서 시설개론은요. 제발 암기하려고 먼저 덤비지 마시고 아까도 제가 항상 하는 얘기 보면 방열기 뭔 뜻이야? 라지에타는 아는데 방열기는 몰라. 그 말이 안 되는 거라고요. 하셨죠? 방열 말뜻 자체가 뭐였어요? 열을 방출한다는 뜻이죠. 그렇게 해석 좀 하시라고요. 그게 정말 중요한 거니까. 자, 그 다음에 뭔가 모르면 여러분 요즘은 인터넷이란 그게 정말 좋은 자료가 있는 거죠. 좀 찾아보세요. 거기에 보면 여러분 사진이라든지 그림도 있고 요즘은 여러분 너튜브에도 있죠. 거기 가도 여러분 이게 동영상으로 아주 잘 돼 있단 말이에요. 그거 활용하셔도 좋아요. 정말 여러분 모르고 헷갈릴 때는 저한테 질문하시면 되고요. 아셨죠? 자, 여러분 사실 조금 시간상 더 가야 되지만 여러분 더 갈 수가 없어요. 여기까지 해도 여러분 상당히 오늘 많은 양을 배웠고 정말 중요한 양을 배웠어요. 그래서 자, 더 이상 안 갈게요. 아셨죠? 복수하는 방은 왜 안 하냐고요? 다음 시간 갈게요. 아셨죠? 별로 안 중요해요.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게 여러분 이 증기란 방과 온순한 방 요 두 개 구분하고 중기란 방에 각각의 그 설비들이 무슨 역할을 하는지 꼭 좀 공부 좀 잘 좀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여기서 마치고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